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제 그 해설 강의, 2025년도 해설 강의를 제가 재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는 개출 해설 강의를 단 한 번도 재촬영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채점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문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인정 답안으로서 조금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저번 해설 강의에서 저희 수강생들 평균 점수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수가 어떻게 변동되었는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 분들 같은 경우에 직강생 기준으로 보통 절반가량의 1차를 합격을 하시는데, 많을 때는 절반 가까이 합격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이 평균 점수가 1차 커트라인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재작년에도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저희 수강생 평균 점수가 1차 커트라인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저번 시험 직후에 그 해설 강의를 할 때 평균 점수가 12.5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재채점을 해보니까 12.4점 정도로 보이고요. 그다음 동양사 같은 경우에서는 저번 해설 강의일 때 약 16점 정도일 거라고 16.2점 정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1점 더 높아져서 17.2점 정도가 수강생 평균 점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한번 유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교육학도 현재 채점이 끝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돌아다니는 채점 기준은 실제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실제와는 많이 달라서 현재 인터넷 게시판에 돌아다니는 채점 기준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유학에는 채점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하게 채점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뭐 교육학 강사는 아니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굳이 언급은 드리지 않고 저는 이제 전공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A형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전 해설 강의와 변동은 없습니다. 기억의 직유를 가능하게 한 제도 골품제에 맞고요. 그다음 니은에 들어갈 거 자장입니다. 혹은 자장의 본명인 김선종이라고 써도 정답으로 보입니다. 정답으로 보이고 사실 이 문제에서 저는 조금 고민이 되었던 건 뭐냐면은 이 기억의 추대 과정에서 그러니까 직위 과정에서 국인들의 추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료가 있고 그 국인들의 추대를 귀족들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더 해석해서 화백회의라고 쓰는 백과사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골품제 이것만 정답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A형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형 3번 문제는 한문사료 문제죠. 한문사료 문제고 원래는 동양사와 한국사에서 각각 4점씩 최대 8점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 한국사 하나만 출제가 되었고 문제도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수준도 낮아서 제일 앞에 있는 사동이라던가 경계라던가 이런 단어만 보더라도 쉽게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률이 높았는데요. 먼저 기억에 들어갈 건 만적입니다. 만적이고 그다음 사실 제가 조금 고민이 됐던 건 뭐냐면은 이 니은의 주장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시민의 한국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은 최충원을 죽이고 노비문서를 불사르자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최충원 등까지 넣을 것이냐 아니면 신분해방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고민이 되었고 혹은 이유민 등의 이런 천민 집정자의 등장 사례만 썼을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약간 고민된다라고 원래 해설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핵심 키워드는 신분해방입니다. 신분해방만 들어가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음인 집권 등의 사례만 적었다면은 오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만 썼을 경우에는 오답이고 신분 해방이라던가 권력 장악이라던가 집권이라던가 이런 뉘앙스, 신분 해방의 뉘앙스, 권력 장악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해서 저번 해설 강의 때 애매하게 채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채점하다 보니까 저번에는 수강생 평균 점수가 1.4점 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점 가량으로 보여집니다. 1.6점 가량이 저희 수강생 평균 점수였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A형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쉬웠던 문제였죠. 교재도 워낙 잘 나와 있고 쉬운 문제였는데 기억에 들어갈 거 이인임입니다. 그리고 니은의 사건 종계 변무 문제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종계 변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선조 때고 그러다 보니까 선조가 조라고 하는 약간 격상된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그세
디귿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 천령위 설치입니다. 천령위 설치이고 다만 여기다가 쌍성 총관부라고만 쓰게 되면은 오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의 명문 폐가 입진이고요. 폐가 입진이고 혹은 종계 변모의 이제 그 유사 정답, 인정 답안의 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이거는 가능했대요. 명의 이성계의 아버지를 잘못 기록한 문제이다. 이렇게 서술하는 건 가능했는데 그 외의 것들은 구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구제가 어려웠고 또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오답이 종종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창왕을 신돈의 아들로 서술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신호신창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긴장되다 보니까 창왕을 신돈의 아들이다라고 서술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모두 오답 처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답이 처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전의 채점 기준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강생 평균 점수도 변동 없이 3.1점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형 8번 문제 보면요. 아마 A형 8번 문제가 조금 이제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제법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법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먼저 보게 되면은, 기억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해설 강의 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뭐 토지, 혹은 뭐 영토, 혹은 인민, 아니면 백성, 국민, 아니면 정치, 혹은 주권, 이렇게 쓰는 것들 전부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돼서, 토지, 인민, 정치, 혹은 뭐 주권이라고 쓰셔도 다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거, 박은식, 이라고 하는 것들 다 쓰셨을 겁니다. 다 쓰셨을 것 같고 이제 많이들 갈렸던 부분이 이 마지막 작성 방법이었어요. 생각성 방법이었는데 이제 물어보는 것이 그 정치 이념이었잖아요. 정치 이념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정답의 폭을 넓혀주는 경우가 많아서 공화주의가 당연히 정답이긴 한데 공화정까지는 맞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화정은 오답이라고 합니다. 정체이기 때문에 공화정은 오답이고 공화주의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제안한 단체의 조직 방법을 서술할 것. 사실 대동단결 선언은 우리 모고 때도 많이 다뤘고, 그다음에 이거 시민한국사에도 원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뭐 해외의 여러 단체의 대표자가 모여 임시정부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식으로 뭔가 통합의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부 정답 처리였다. 다만 특정 임시정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1917년의 기준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오답이고 뭔가 이런 통합이 되어서 임시정부를 건립하자라고 하는 뉘앙스였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정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의 뉘앙스가 살아있느냐 공화주의가 공화 정체로 쓰지 않고 공화정으로 쓰지 않고 공화주의로 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구제 여부가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선 저희 수강생 평균 점수가 오히려 좀 낮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맞은 분들은 마지막 작성 방법 원체 잘 쓰셨는데 우리 시민한국사에도 보고 많이 봤으니까. 근데 공화정이라고 써서 틀린 분들이 있어서 평균 점수가 2.5점에서 2.2점으로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많이 하락하였고 조금 고민이기는 해요. 한국사가 좀 굉장히 까다롭게 채점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어쨌거나 같이 한번 쭉 더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해서 사실 시민한국사에서는 공화정에 기반한 임시정부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 때문에 공화정이라고 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교훈 이렇게 이념이냐 정체냐 이런 걸 가지고도 출제위원 분들 중에서는 구분해서 채점하시는 분들도 있다. 역시 깐깐하게 공부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마 모고 때 이런 식으로 내서 공화정을 그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민원이 엄청났을 거야. 엄청났을 텐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공부는 깐깐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문제는 원래도 이제 수강생 평균 점수가 3.8 거의 3.9에 가까운 점수였죠. 왜냐하면 후경에 난
우리 이것과 거의 유사한 사료들도 모고 때도 보고했고 한문 사료로도 보고했기 때문에 원체 정답률이 높았는데 기역은 고한, 니은은 후경, 그 다음에 디귿은 북제, 그 다음에 니을로 인해 남조의 문벌 귀족 체제가 뭐 붕괴되었다 이런 서술들 다 맞는 답이다라고 하는 거 원래 해설 강의 했던 것과 맞았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간혹 이걸로 구제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긴 했습니다. 뭐냐면은 니을로 인해 양조가 쇠퇴하게 되었다. 혹은 니을로 인해 북조 우위의 체제가 유지되었다. 유지되었다. 혹은 뭐 정착되었다. 이런 것들 다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돼서 양조의 쇠퇴, 북조의 우위 이런 것도 모두 다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돼서 지금 동양사는 약간 유해했던 것 같고요. 한국사가 살짝 까다로웠어요.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롭게 채점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도 학습할 때 역시 출제위원에 따라서 정답의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요. A형 10번 문제입니다. 우리 A형 10번 문제에도 사실 명사, 장거정, 열전 제가 한문 사료로 내고 한글 사료로 내고 모고 때나 문풀 때도 여러 차례 다뤘던 문제였는데 정답률도 원체 좋았어. 정답률도 원체 좋았는데 하지만 채점 기준도 더 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 장거정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재감도설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상 세계사 교과서에 있는 재감도설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원사료로도 같이 보고 했었는데 장거정 이건 거의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이 조금 고민이었어. 니은 부분이 조금 고민이어서 토지 조사 혹은 토지 장량 이런 것만 정답으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인구 조사라던가 부역 황책, 어린 도책 작성 이런 것들까지 다 정답으로 처리할지 고민이었는데 이거는 정답 폭을 넓혀서 토지조사 혹은 토지 장량도 정답이고요. 인구조사, 부역황책 작성, 어린도책 작성, 은결색출 모두 다 정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수강생 평균 점수가 한 0.3점 가량이 더 올랐습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원래 해설 강의를 찍을 때는 부역황책이나 어린도책 작성으로 쓰신 분들 걸 제가 긋고 해서 평균 점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모두 다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좀 더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니을에 들어갈 거는 은입니다. 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비교 서술하는 차이점을 서술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유하게 채점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음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정과 지세가 통합되었다 혹은 인구세가 폐지되었다 이런 것 뉘앙스로 썼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사 문제가 3.5점 이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물론 많이 다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제 자체도 좀 쉬웠어요.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는 너무 어렵게 냈다 보니까 올해 좀 쉽게 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너무 과했던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난이도가 너를 뛰었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형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B형 3번 문제 보게 되면은 이 문제도 조금 고민이었죠. 뭐가 고민이었냐면은 뜻 있는 부인 동포들은 혈심으로 의연하와 국채를 청산케 하자라고 했고 거기에 대표적인 방법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해설 강의를 할 때도 비녀와 가락지와 같은 폐물을 모은다 그런 거를 팔아서 운동에 동참한다 이런 뉘앙스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답일 텐데 다만 폐물 폐지 부인회라던가 남일동 7 부인회라던가 이런 식으로 쓰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고민이다. 사실 그거를 만들면서 제창한 것이 가였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폐물 폐지 부인회 조직 이런 거만 썼다라고 한다면은 오답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냥 비녀와 가락지 아니면은 제가 카페에도 올린 것처럼 은장도와 은반지를 기부하였다 이런 것들은 정답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폐물 폐지 부인회라고만 쓰게 되면은 오답으로 처리를 했다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폐물을 I가 그 원 키워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는 물건들을 생각하면서 여의로 폐물이라고 쓰신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여의로 쓰는 폐물은 오답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오답으로 해서
폐물 폐지 부인해라던가 여의의 폐물은 모두 다 오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또 뭐 금연 금주라던가 머리카락 팔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오답으로 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쉽죠. 뭐 양기탁과 이상제라고 하는 거 괜찮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부분도 조금 고민이었어. 왜냐면은 시민의 한국사 우리 7, 8월 달에도 제가 연습용 문제로 드렸던 것 같은데, 강습소와 야학 등의 대중교육 설립이 시민의 한국사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강습소와 야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넣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대중교육기관 정도만 뉘앙스를 살리면 될 것인가가 조금 고민이다라고 했는데, 대중교육의 뉘앙스만 있어도 모두 정답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중교육의 뉘앙스만 있으면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제 받으신 분도 있고 앞에 폐물 폐지 부인회 때문에 오답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해설 강의 때는 폐물 폐지 부인회 이런 거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의 취지서라고 2015 한국사 천재교과서 등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때 맞는 걸로 일단 하고 정답 그 평균 점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수강생 평균 점수는 2.85점으로, 원래는 3.1점이었는데 2.85점으로 하락하였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쭉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B형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B형 6번 문제는요, 이거는 앞에 3.15 부정선거 이후의 것들은 틀려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지금 정답률까지는 제가 좀 그런데, 어쨌거나 그냥 정답률은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5 부정선거 이후에는 정답률이 1% 미만이었기 때문에 99.5% 이상이 다 틀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해서, 맞은 사람은 정말 천운이겠지만 여기서 3점 이상 가져간 경우가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먼저 기억에 들어갈 거 3.15 부정선거입니다. 사료 원문에도 원체 잘 나와 있어서 3.15 부정선거 이것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허정과도 정부였죠. 말씀드린 대로 뿌셈 7권에 수록된 사료였습니다. 뿌셈 7권에 수록된 사료여가지고 512쪽에 수록된 사료였는데, 우리가 뿌셈에 특히 뿌셈 7권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료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는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정과도 정부를 틀렸어도 그 뒤에 것들이 무언가 정답에 걸쳐진다라고 한다면은 다 맞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맞게 처리해서, 먼저 니은은 저도 여기서 고민이 된다라고 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라고만 써도 정답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오답입니다. 오답이고, 다만 부정선거 처벌 대상을 예컨대 이제 부정을 강요한 고위 책임자와 국민에게 학살 행위를 한 자로 국한하였다. 그래서 고위 책임자 학살 행위를 한 자로 국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됐고, 지금 들으면 표정 여러분 다들 뭐 굳는 것처럼 당연히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국정기조 그 사료 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혁명을 비혁명적 방식으로 수행한다가 원래 정답입니다. 원래 정답인데, 다만 여기에 유사 정답을 많이 열어줬대. 그럼에도 거의 다 틀렸대. 유사 정답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꽤 그래도 구제를 받은 걸로 제가 보여요. 받은 걸로 보였는데, 한일 관계 정상화라던가 반공주의 정책 강화라던가 한미 관계 강화라던가 비공산 국가와의 관계 조정 등도 정답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서, 사실 고민은 뭐였냐면은 사료에, 지금 사료에 보게 되면은 반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반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료 원문에 있는 것을 정답으로 쓰게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원체 정답률이 박살나다 보니까 반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따주고 쓰는 것도 정답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채점 기준이 문항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는 평가원에서 좀 앞으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표정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 해설 강의를 평가원 분들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모의고사 강의는 다 듣고 정답 같은 거 다 기록해서 출제 현장에 다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정답 기준을 앞으로 공개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좀 채점 기준을 문항마다 동일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학원 강사라서 감히 뭐 평가원 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문항마다 채점 기준이 저는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버리지 못할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정답을 정말 이게 당당하다라고 한다면은 채점 직후에 정답을 차라리 공개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탄압받지 않겠죠. 탄압받지 않겠죠.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의 정답률은 굉장히 안 좋았고, 저희 수강생 평균 점수는 제가 저번에 우리 수강생들 중에 허정과도 정보를 쓴 친구들이 한 5%쯤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물론 이제 315 부정선거를 간혹 틀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평균 점수가 1점이었는데, 그 뒤에 거에서 조금 구제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평균 점수가 1.16점, 1.2점에 가까운 점수로 변동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이제 B형 7번 문제를 보면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처음에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야, 이거 이원호에다가 밑줄 쳐서 한문사료 문제를 낸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원호에다가 밑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너무 쉽게 문제를 내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물론 이원호 문제 올해 문제 풀이 때도 많이 했는데, 뭐 진종도 그렇고 종종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고, 어쨌거나 이거는 수강생 평균 점수가 뭐 3.7, 3.8에 가까운 점수였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억은 요 혹은 거란이고요. 니은은 서하입니다. 그리고 가의 결과는 그냥 형제 관계라고만 쓰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마지막 주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틀라스 중국사에는 대등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 서술이 있는데, 대등한 관계도 다 맞는 정답입니다. 혹은 표면적 대등, 실질적 불평등 이런 것도 맞는 말이고요. 혹은 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그 요의 태호를 송나라의 황제가 숙모로 모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뭐 숙질 관계라고 쓰는 부분들도 뭐 부분적으로 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대등한 관계, 표면적 대등과 실질적 불평등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서 이런 관계들 다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형제관계라고 하는 뉘앙스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나도 군신관계라고만 써도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채점 기준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3.7, 3.8 이 정도가 저희 평균 점수였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B형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B형 8번 문제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요새 최근에 출제위원분들이 뭐 유진남북조라던가 명청시대 쪽 전공자분들 중에서 많이 들어가셨어. 관련된 논문을 쓰신 분들이 종종 들어가셨고, 그래서 저는 정말 올해 명사라던가 이런 온갖 이 명나라 시대의 사료들 엄청나게 많이 보고 엄청나게 제공을 해드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아쉽게 나오긴 했어. 물론 많이 다루긴 했지만 광동무역체제가 너무 평이하게 나왔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수강생들이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부분 메카트니 우리 교재에도 권륭제시기에 방문한 것들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민은 뭐였냐면, 니은을 중심으로 전개된 무역체제의 특징을 서술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광동 무역 체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채점할 것인가가 조금 관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광동 무역 체제가 너무 많이 나왔고, 이것도 사료만 보면은 광동 무역 체제라고 하는 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여서 채점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폭을 열었어요. 그래서 광동으로 무역항을 한정하였다, 제한무역을 실시하였다, 국가가 무역을 통제하였다, 공행을 통한 무역이 전개되었다, 사무역이 금지되었다, 모두 에브리바디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디귿에 들어갈 회사, 바로 들어갈 거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였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도 조금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롭게 채점을 했어요. 왜냐면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에 재정의 타격을 받은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 뭐냐면은 염상의 파산이라던가 조세 미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원체 나와 있어서 저는 은 유출로 인한 은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염상의 파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써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도 정답폭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의 유출이라던가 염상 파산이라던가 무역 불균형이라던가 무역 적자라던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를 했대요.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 수강생 평균 점수가 약 원래는 제가 깐깐하게 채점했을 때는 2.9점이었는데 한 3.35, 3.4에 가까운 점수로 변동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통 0.4점, 0.5점 가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많이 상승하였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그 베이징 조약이라던가 쿨리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벌린 게임 조약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도 많이 돌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의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의 폭을 동양사의 경우는 많이 열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열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헛소문, 채점과 관련된 헛소문도 자꾸 도니까 저는 평가원 분이 이걸 보신다면은 채점 기준 화끈하게 공개해 주시는 것이 이런 사교육 창궐에도 조금 막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잘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임용 강사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너무 저런 정보 같은 거 2차 문제도 기출문제 다 공개했으면 좋겠고 정답 요인이라던가 채점 기준도 화끈하게 공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숨기면은 학원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1년에 합격자가 뭐 1차로 기준으로 뭐 200명 이상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 답안지만 보더라도 채점 기준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숨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숨기게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더 보도록 할게요. B형 9번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이고요. 지금도 저는 이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먼저 기역이 니은을 이룬 원인을 쌍십 협정 이후의 전쟁과 관련지어 서술할 것이라고 문제를 냈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저는 그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 토지 개혁이라던가 이런 거를 쓰라고 하는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국공내전에서의 승리만 쓰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국민당 국공내전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키워드만 있으면 돼요. 승리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 것들 봐주시면 돼서 토지 개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없는 문제여서 많이들 구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그시기 공업 분야에서 증산에 주력했던 생산물 뭐 철강, 강철 뭐 이런 것들 다 맞는 거고요. 다만 철광은 안 됩니다. 광물이기 때문에 철광은 뭐 제가 저번에 이건 채점한 거가 큰 차이가 채점 기준과 상관 차이가 없는데 철광은 되지 않고 철강 뭐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니을에 들어갈 거 요문원, 야요원 위한 이것들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평론 대상인 역사극의 제목 이거는 해서파관이죠. 해서파관인데 이게 가끔 옛날 기출문제 가끔씩 생각해가지고 해서파관을 평함이라고까지 쓰신 분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평함이라고 쓰신 분들이 있었고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100명 중에 한두 명꼴로 평함까지 쓰신 분들도 있는데 평함까지 쓰면은 오답으로 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답으로 그어진 것으로 보여서 해서파관이라고 하는 것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생 평균 점수, 저희 김구 전공역사 평균 점수는 2.6점에서 2.93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상승하여서 이것도 거의 3점 가까운 점수로 변모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약간 이제 속칭으로 말해서 한국사는 약간 칼채점에 가깝게 채점된 것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양사는 장거정이 1조 편법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 문항의 기준을 열다 보니까 조금 되게 유하게 채점이 되어서 대략 두 가지를 합쳐서 30점 가까이는 맞았어야 1차 합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점 가까이를 맞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각 지역의 수석을 노려볼 수 있는 점수가 58점 가량이었거든요. 58점이면은 서울이나 경기를 교육학 점수에 따라서 수석을 노려볼 수가 있었어. 저희 학원에서 수석과 차석이 지역별로 되게 많이 나왔는데, 보통 그 점수에서 보통 수석권이 결정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험은 64점에서 65점 이상은 받아야 지역별 수석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공 점수가 64점 이상은 되어야 수석을 노려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역별 커트라인은 이제 서양사에서 조금 뭐 까다롭게 채점된 것도 있기는 한데, 아마 이제 그런 것과 다 결부해서 저번에 해설 강의 때 말씀드릴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한 54점, 뭐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치열한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55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남도 지역이라던가 이런 뭐 아니면 뭐 서북 지역, 동북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52, 53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커트라인은 여러 가지 이제 점수의 합산이라던가 이런 것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나와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채점의 경향이라던가 기준을 봤을 때는 대략 한 54점 정도가 서울과 경기의 1차 커트라인에 근접한 점수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 쭉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내년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과목별로 20점이 나올 때 12점 가량을 기준으로 문제를 내시는데, 정년도 동양사가 9점 가량이었기 때문에 1차 합격생 기준인데 1차 합격생을 기준으로 해서 9점이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내려다 보니까 너무 쉬워져서 대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보다는 동양사의 난이도는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너무 오래 시험에 맞춰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것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저번에도 1차 해설 강의를 한번 찍었는데, 여러분들 좀 인정 답안의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달라지는 부분이 문항별로 있어서 이렇게 재촬영을 처음으로 학원 강사 데뷔한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요. 혹시나 2차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강의로 한 번 더 인사드릴 거고, 이제 1차 합격하신 분들은 꼭 저희 수강생 분들은 저와 김태규 선생님에게 문자로 합격자 화면 보내주시면은 2차 뭐 도움 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나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다시 다음 주에 카페를 통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